안녕하십니까. 국불국어 고1 팀장이자 잠실여고만 7년째 전담하고 있는 진짜 잠실여고 내신 국어 전문가 윤진양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잠실여고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간략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잠실여고의 학교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대략적인 잠실여고의 국어 내신 경향,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잠실여고 경향에 맞춰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전략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잠실여고의 학교 특징인데요. 중3 때 학교를 선택할 때 있어서 저희가 고려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학생의 성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습 성취를 이루었는지, 그 다음에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학습 분위기, 그 다음에 입결, 그 고등학교의 입결, 토략거리 정도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실여고의 학교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은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게 되는 학교여서 저희가 고려하는 이 고등학교 입학 내용 중에서 학습 분위기와 대학교 입결이 좋은 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3년간 함께하고 있는 조교 선생님도 잠실여고 학생이어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요. 이 조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현재 고3 잠실여고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잠실여고 학교 특징은 분위기 진짜 좋아요. 애들이 착해요. 그다음에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주변 애들이 다 공부해요.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게 1차적인 대답 같은데 이 말의 의미를 곰곰하게 곱씹어 보면은 결국 잠실여고의 학습 분위기가 좋다, 우수하다를 뜻하는데요. 이 우수한 만큼 사실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수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배정받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 학교에서 관리도 좀 어느 정도 잘해주어서 대학 입시 결과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학, 수의대 다 포함해서 이 의학계열만 60명 이상 합격한 학교입니다. 합격을 그게 못했어도 제 제자 중에서 대수를 했는데 대수에서 의대에 동시로 합격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방이동 주변에 있는 여학교 중에서 가장 입결이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서울 상위권 고등학교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잠실여고가 상위권에 사실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준비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작년 기준입니다. 이번 연도는 아직 입결이 안 나와서 작년 기준으로 잠실여고가 어느 정도 입결을 했는지 조금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잠실여고가 지금 이거 약학계열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한 의학계열로 31명,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확실히 입결은 가장 우수한 학교입니다. 이 외에 잠실여고의 학교 특징을 살펴보면은 변하지 않는 입시 경향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각 학년별로 어느 정도 시험 경향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립고의 특성상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 경향을 매우 뚜렷하게 알 수 있는 학교예요. 이 말은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학교 성향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학교고요. 학생의 성향이 조금 주변에 휩쓸리기 쉽다? 무조건 잠실여고 추천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기 힘들어한다? 주변이 다 공부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습 의욕도 생기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잠실여고의 학교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잠실여고의 국어 내신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실여고가 국어 선생님들이 사립이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지만 이 학년별로 담당 국어 선생님들께서 누구시냐에 따라 시험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매년 담당 국어 선생님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학년에 3-4분의 국어 선생님이 담당하시게 되는데 선생님들마다 사실 수업 내용이 상이합니다.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수업 내용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앞반에서 수업한 내용을 뒷반에서 설명을 안 한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기에 반별 수업 내용은 확인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각각 필기 내용을 추합해가지고 학원 수업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여고는 또 하나의 특징은 좀 시험 범위가 그래도 교과서에 좀 충실한 학교인데요. 근데 매번 한 3문제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 문제는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외부 지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이 자구적으로 문제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추지 못해서 1등급을 하기가 힘들어 하고는 합니다. 또한 이 서술형 문제, 문법 문제의 경우 조금 문항이 까다롭게 출제됩니다. 이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요, 이 조건과 풀이가 까다로운 유형인데요. 이건 좀 뒤에 기출 문제에서 자세히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위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등급별 커트라인 격차가 매우 촘촘합니다. 거의 100점 만점 맞아야지 1등급, 아니면은 한 문제 정도 틀려야 1등급이고 한 문제 틀릴 때마다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 격차가 매우 좁빗합니다.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시험 대비가 어려운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기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보기에 요 현대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중세 시기에 썼던 작품들로서 고전시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고전시가가 이렇게 선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하고요. 사실 시조라는 거를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학년 1학기 때부터 1, 2, 3, 4, 5 선지로 활용을 하니까 자구적으로 고전시가를 해석하지 못한다? 당연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여 요거를 지금 찾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뭔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요거 현대어 해석까지 했더라도 요거를 찾아보기가 힘든 학생이 있겠죠. 잠실여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에 충실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실제적인 선지에서 풀어보는 문제풀이, 실제적인 문제풀이가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외부 지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5 선지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시조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예 보기 자체에 처음 보는 작품을 넣어놓고서 교과서의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지문과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요건 현대시인데 사실 자구적으로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해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조금 힘들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정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학년 교육과정 안에서는 고전시가가 많이 반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문제처럼 보기 안에서 좀 1학년 학생들이 자구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고전시가를 넣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내신이 수능과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도 뭐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낯선 작품을 가지고서 그 독해력을 평가하는 게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송파의 내신 트렌드가 약간 수능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내신과 수능의 본질이 같습니다. 뒷장에서는 국어에서 문법 기출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정말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예문을 제시하고 이 각각의 예문 안에 높이의 선어말 어미 몇 개 쓰였니?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몇 개 쓰였니? 피동에 따라서 뜻하는 접사 몇 개 쓰였니? 요런 식의 하나하나 구체적인 횟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실력이 뛰어난 학생도 이거를 다 한 다음에 합산해서 맞추는 문제였거든요. 하나만 실수하게 되면은 바로 점수가 깎이는 거기 때문에 문법 문제가 좀 조건이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잠실여고는 정말 암기만으로는 부족한 학교입니다. 실제적으로 외부 지문 관련된 지문과 관련된 외부 지문을 많이 풀어보고 문제를 많이 연습시켜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잠실 요구에 맞춰서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냥 그 간략한 핵심만 세 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습서보다 더 자세한 손필기. 제가 앞서 설명드렸는데 잠실여고 같은 경우는 앞반과 뒷반의 수업 내용이 굉장히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반별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빈출 내용까지 모두 정리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잘 나오는 그 외부 지문까지 모두 정리해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보내주십시오. 자, 두 번째, 서술형 대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원과 관련해서 많이 빈출되는 서술형을 제가 모두 모아서 미리 작성해서 나눠주고 있고요. 이걸 매주 테스트에서 미리 암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의 중간고사, 모의 기말고사인데요. 이건 제가 방이동에서 최초로 제가 시작했던 시험지입니다. 학교 시험지와 동일하게,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시는 동일한 유형으로 매 시험마다 2회씩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전에 본인이 부족한 면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서 가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제 수업을 많이 들어주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잠실여고 국어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더욱 자세한 잠실여고 내신 관련 대비는요. 저희 학원에서 2월 달에 내신 설명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더욱더 자세하게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